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자, 대표형 문제들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앞에 내용 정리해놨던 부분들을 잠깐 복습을 해본다면, 물론 뭐 복습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긴 하지만,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하나를 집어내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일단 항등식이 이 전체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머지 정리도 결국은 어떤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온 것이고, 그죠? 나머지 정리는 어떤 1차 항으로 나눴을 때, 자, 그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식에서 나머지 정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목과 나머지 형태로 나타냈을 때 이것은 무조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지? 여기서 일단 이론이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항등식의 핵심은 뭐냐? 항등식은 말 그대로 항상 같은 거야. 항상 같은 거니까 일단 무조건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예요. 이러한 등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 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포인트니까 문제를 볼 때 어떤 전체적인 단원의 핵심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항등식을 나타내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문제 1번처럼 이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한다. 이게 바로 항등식이죠.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식 자체가 완전히 같거든요. 좌변하고 우변이. 그러니까 어떤 값을 여기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항등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수식이래. 두 개가. 그러면 얘를 전개했을 때 당연히 이게 나와야 되겠죠. 같은 수식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맨 끝에 있는 상수항을 보세요. 자, 이렇게 곱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2c가 나오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36이래. 이쪽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36이니까. 자, 그럼 c가 얼마란 얘기예요? c는 3이라는 얘기죠.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c가 3이란 얘기야. 그러면 우변을 다시 쓰면 x 더하기 3이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자, 여기 지금 보면 1차항이 없죠. 자, 그럼 여기서는 1차항이 언제 나오죠? 이렇게 곱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을 때 1차항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2x에다가 3bx를 더해준 것이 1차항인데, 여긴 1차항의 개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야 돼. 그러려면 b가 얼마여야 되느냐? b가 얼마여야 되느냐? 얼마? 10이니까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b는 4, c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 구했으니까 이제 a만 맞춰주면 되는데, a는 x제곱항이니까, 자, 요식 다시 한번 써보면, c는 3이고 b는 4니까 이렇게 생겼죠.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x제곱은 언제 나와? x제곱은, 자, 이거랑 곱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이거랑 곱했을 때 x제곱이 나와요. 자, x제곱 얼마 나와요? 3x제곱하고 그 다음에 4x제곱이 나오니까 그 합은 7x제곱이 되겠죠. 7x제곱.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a가 얼마다? 7이다. 그지? a가 7이다. 이렇게 구해내는 것이 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이번에는 임의의 두 실수 PQ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라고 하자. 자, 이렇게 고등학교 수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문제 자체에서 정의를 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자체에서 정의를 주면 여러분들은 이 정의를 그대로 따라서, 자, 이해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서 실행할 줄 알아야 돼. 따라서 실행을 한다. 그 정의에 따라서 실행을 할 줄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긴 하지만, 자, 여기서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꼭 이런 거 풀 때 이렇게 좀 복잡하게 수식으로 하지 말고, 자, 말로 해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의를. 그러면 이 스타라는 정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양쪽에 두 개가 있고 가운데 스타가 있으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곱한 걸 더하라 이 뜻이에요. 그죠? 더한 다음에 곱한 걸 더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말로. 그러면 이 경우도 더한 다음에 곱한 걸 더하라 그랬으니까 더한 다음에 곱한 것을 더하라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한 다음에 곱한 것을 더하라. 자, 이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한 다음에 곱한 것을 더하라. x에다가 3을 더한 다음에 3x를 더하라.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더한 다음에, 즉
마이너스 1에다가 3을 더한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을 더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좀 정리가 필요하겠다. 그죠? 자, 정리해볼까요? 자, 3, 3 지워지고요. 자, 요거 3x, 요거 x 있으니까 이쪽에 4x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하고 마이너스 1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죠? 자, 이쪽은 뭐가 돼요? 자, 이쪽은, 요거 a하고 x 있으니까 a 플러스 1의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 플러스 b의 y가 될 거고, 그죠? 1 플러스 b의 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남는 게 뭐 있어요? a 플러스 b 남았네, 그죠? a 플러스 b 이렇게 남았죠. 자, 여기까지 일단 식을 정리한 다음에, 자, 문제를 다시 봅시다. 임의의 두 실수 PQ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는데 이것이 뭐의 값에 관계없이 x, y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즉, 이 말은 요 식은 x하고 y에 대한 동시에 x하고 y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죠? x하고 y에 관련돼서 동시에 항등식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x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되고 y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x하고 y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이것이 항상 항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요 x하고 y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항상 항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쪽에 있는 요 x 앞에 있는 요 4하고 여기에 있는 a 플러스 1하고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항등식이라는 것은 좌변과 우변이 무조건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서로 같아야 돼. 이쪽이 x의 식, y의 식, 그 다음에 xy 없는 거, 그죠? 여기는 x의 식, y의 식 없죠? 그 다음에 xy 없는 거. 이게 모두 다 마주보고 서로 같아야 돼요. 항등식이라는 건 무조건 뭐라 그랬어? 좌변과 우변이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춰놓고 그냥 이퀄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a가 얼마? a는 3이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어떻게 돼야 돼? 여기는 없죠? 그러니까 요게 0이어야 돼요. 요게 0. 그러니까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자, a 플러스 b 확인해 볼까요?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얼마예요? 더하면 2죠. 요거는 뒤에 있는 상수항이랑 같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됐죠? 자, 이번에는 x의 값에 관계없이 다음 등식이 성립한데, 자, 여긴 지금 x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일단 이것은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죠? x에 대한 항등식이야.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것은 일단 x에 관련돼서 좌변하고 우변이 서로 같아야 돼. 그러니까 좌변, 우변 x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같아야 돼. 식이 같기 때문에. 그죠? 어떤 값을 넣어도 같아야 돼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이 우변을 전개해서 이 식이랑 같다고 놓고 풀 건지, 아니면 좌변과 우변이 식이 같으니까 x에다 아무 값이나 넣어서 풀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자, 요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 자, 전개하는 유형일까? 적당한 값을 대입하는 유형일까? 그죠? 자, x에다 0 대입해보면 이거랑 통째로 날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는 대입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전개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전개해서도 할 수 있고 대입해서도 할 수 있고. 자,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x에다 뭐 집어넣을까? 한 100 정도 넣어볼까요? 너무 크죠? 그죠? 100은 좀 무리인 것 같아. 자, 그렇게까지 크게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뭐 넣어볼까요? x에다가, 자, 0부터 넣어봅시다. 자, x에다 0을 넣어보는 이유는 여기 지금 x하고 여기 x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우변은 뭐가 돼? 1이 돼. 그죠? 좌변은 이게 통째로 둘 다 0이지. 그 다음에 여기에 둘 다 0이 들어갔어요. 그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2가 돼요. 곱하면. 그러니까 2b가 돼. 2b. 그러니까 b값이 바로 나오잖아. 2분의 1로.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넣어볼까? x에다가 1 넣어보자. 자, x에다 1을 넣으면 이번에는, 자,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요 놈하고 요 놈이 0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식만 남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될 거고, 좌변은 1 들어갔으니까 얼마인가? 이쪽이 마이너스 5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그죠? 우변은 이거 0이니까 여기다가 1 넣어봐.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c야. 고로 c가 얼마야? c가 4다. 자, 그 다음에 뭘로 해볼까? 색깔을. 자, 이번에 x에다 뭐 넣어볼까요? 여기 지금 우리 x-2가 있는 걸로 봐서, 자, 2 넣어봅시다. x에다 2 집어넣으면 좌변은 얼마지? 여기가 4고 2가 있으니까 8. 그죠? 8 마이너스 2, 7이 14.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게 얼마예요?
요게 마이너스 6인가요?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거랑 이거랑 두 개 다 지워지니까 이거 없어지고, 자, 여기 2가 들어가니까 얼마가 돼? 2a가 되겠죠. 그래서 a는 얼마? 자, 마이너스 2분의 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가끔 가다가 우리 고등학교 올라와서 중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가장 먼저 질문하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답이 이상해요. 왜? 답이 분수로 나와요. 이런 질문들 하는데, 이거 안 돼요.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분수나 무리수 같은 것들도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수로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 경우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걸 알아채는 순간, 일단,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할 건지, 아니면 적당히 값을 넣어서 수치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건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형태에서 수치 대입이 좀 더 우세한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엔 4번 문제인데 x에 관련된 2차 방정식이래. 자,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정리가 잘 된 거예요. 그죠?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정리가 아마 무리 없이 잘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래. 그럼 이것은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게 아니지. x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한다는 것은 이것은 k에 대한 항등식이란 뜻이에요.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어요.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k로 정리가 돼야 돼. 이렇게 이런 형태로 정리가 돼야 k에 대한 항등식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이걸 k로 정리해야 돼. 만약에 k제곱이 있다면 이 앞에 k제곱항, 그 다음에 k항, 그 다음에 k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k가 지금 있는 게 요 xk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 mk 요거 하나랑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k로 묶어냈을 때 x 플러스 m이 될 거야. k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k 없는 것들을 쫙 이어주면 x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x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3m, 그 다음 맨 뒤에 있는 거 이거 두 개, 플러스 n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돼요. 자,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k에다가 요 k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해야 돼요. 요 k에다가 1을 넣든지 2를 넣든지 3을 넣든지 4를 넣든지 5를 넣든지 100을 넣든지 1000을 넣든지 이게 몽땅 다 0이 돼야 돼. 항상 k 어떤 값을 넣어도. 그 얘기는 무슨 뜻이 돼? 이 값이 0이고 이 값이 0이어야 된다 이거죠. 이 두 개가 0이면 k의 어떤 값을 넣어도 이건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x가 얼마다? x가 마이너스 m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m 플러스 n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된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나?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게 문제를 볼 때 그 문제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문제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학은 절대 그 불필요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문제에서 절대로 불필요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풀이가 하다가 막히게 되면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내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게 뭐가 있나를 봐야 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가 빠뜨린 게 뭐냐면 1을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야. 그죠? 자, 1을 근으로 갖는다를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1이 근으로 갖는다, 1을 근으로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1을 근으로 갖는다는 것은 1을 대입하면 뭐가 된다? 대입하면 뭐가 된다? 1을 대입하면 뭐가 된다? 근이라고 하는 것은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1을 근으로 갖는다는 것은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러니까 x에다 1을 대입하면 이것이 0이 된다는 얘기니까 x가 일단 여기 보면 왼쪽에 여기 보면 x가 마이너스 m이다가 있는데 1을 근으로 갖는다 그랬으니까 일단 얘가 1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m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1을 근으로 갖는다는 것은 이것도 1을 근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게 전체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러니까 근을 갖는다는 것은 1을 근으로 갖는다는 것은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거. 자, 요걸 꼭 놓치지 않고 가져가야 돼. 자, x에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 되고 마이너스 2 되고 플러스가 아니고 m이 지금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뭐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n이 되고 그 다음에 1이 되고 이 값이 0이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1 마이너스 2가 지워지죠. 그러니까 n은 얼마다? n은 3이다. 그래서 m하고 n을 모두 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챙겨가야 될 것은 두 가지 정도 되겠네. 그죠? 자,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이것을 k로 묶어줘야 된다는 거. k가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묶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을 근으로 갖는다는 것은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거. 그죠? 자, 요 두 가지를 잊지 않고 여러분이 챙겨가야 이 문제를 좀 완벽하게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다음 등식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 자,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거 무슨 소리야? x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이 두 식이 서로 같다야.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다죠. 그러니까 이것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이 얘기죠.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선택하라 그랬잖아. 그죠? x에 대한 항등식이라 그러면 선택해야 돼. 자, 전개에서 개수를 비교하는 게 빠를까? 아니면 적당한 수치를 대입해서 적당 대입이야. 적당한 수치를 대입해서 푸는 것이 나을까? 자, 위에 것을 개수비교법, 밑에 것을 수치대입법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미정개수법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걸 다 전개해서 개수비교를 할까? 아니면 이거를 근데 스톱. 뭐가 좀 이상하네. 그죠? 뭐가 좀 이상하죠? 자, 여기가 지금 2차식인데 2차식을 제곱을 하면 4차식이 되죠. 그런데 이쪽은 6차식이야. 말이 안 되는데 잠깐만. 여기가 3승이네요. 그죠? 이제 좀 말된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자,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랬죠. 전개해서 개수 비교할래? 아니면 적당히 대입해서 풀을래? 야, 이거 전개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은데 뭐 그래도 시간이 있으면 전개도 한번 해보면 좋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적당히 어떤 걸 넣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일단은 아무 값이나 대입해서 이거를 풀으려고 하면 A0부터 A6까지가 이게 총 7개니까 그죠? 0, 1, 2, 3, 4, 5, 6, 7개죠. 그러니까 여기다 수치를 넣어서 풀으려면 최소한 7개는 대입을 해야 돼요. X에다가. 한 7개 정도 대입하면 이게 이제 문자가 7개짜리 연립방정식이 식이 7개가 나와요. 이거 연립해서 푼다는 것도 이거 차라리 전개하고 말지.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야. 이것은 절대 수치 대입은 아니에요. 이거는. 전개는 아니야, 이거. 전개는, 이건 불가능해. 그죠? 시간이 충분히 남아도 이건 안 돼요. 이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대입할 것이냐만 여러분이 고민하면 되는데, 무엇을 대입할까요? 여기다가 0 대입해보고, 1 대입해보고, 2 대입해보고,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럴 때 이 뒤에를 먼저 보세요. A0, A2, A4, A6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이걸 어떻게 구할까? 이것만 여러분이 좀 고민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A6부터 시작해서 A5, A4, A3, 2, 1, 0까지 모두 더하라 이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개수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개수의 합. 개수의 합. 그죠? 이거 기억나요? 개수의 합. 자, 개수의 합. 다항식에서 개수의 합을 구하라 라는 말은 x에다 1을 넣어라 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x에다 1을 대입하면 무조건 개수의 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요? 이게 뭔 말인가? x에다 1을 넣으면 무조건 개수의 합이 돼. 왜냐? 예를 들어서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있다. 자, 개수의 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5의 마이너스 5의 합인데 가장 쉬운 건 x에다 1 넣으면 바로 개수의 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수의 합을 구하라 라는 말은 x에다 1을 대입하란 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개수의 합만 구하고는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짝수항만 구하래요. 그죠? 요거랑 요거랑만 구하래. 그러면 요놈이 없어져야 되는데 요게 다항식에서 보면 홀수항, 요거 홀수차수항의 개수야. 요게 홀수차수항의 개수니까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1도 대입해봐.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요거는 육승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A6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홀수항이니까, 아이고, 벌써 플러스 써놓으면 안 되지. 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다시 플러스가 될 거고, 세 번째 항은 여기가 3차의 개수죠. x 3승의 개수기 때문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또 마이너스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A2는 플러스가 되고 A1은 마이너스가 되고 A0는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두 식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두 식을 더하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홀수항이 마이너스고 여기는 홀수항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두 식을 더하게 되면 홀수항이 모두 지워져요. 그죠? 그러면서 A6, A4, A2, A0의 2배가 되겠지. 이렇게 더하면. 그죠? 그걸 2로 나눠주면 우리가 구하는 요걸 이제 쉽게 구해낼 수가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요? 이해가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여기서의 포인트는 요게 x에 대한 항등식하고 요 개수합. 야, 요거. 개수합 요거 앞으로도 자주 나오게 될 거니까 요렇게 잡아줍시다. 자, 개수의 합에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x에다 뭘 대입한다? 2를 대입한다. 그죠? 그러면 A0부터 A6까지 합을 구할 수 있고요. 자, 여기처럼 이렇게 짝수항 또는 홀수항 이렇게 따로 물어볼 때는 2를 대입한 거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된다.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됐죠? 자, 그럼 마무리 해볼까요? 무슨 색으로 할까? 무슨 색으로 할까요? 퍼플? 자, 퍼플로 해봅시다. 자, x가 1일 때 좌변 어떻게 되죠? 자,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얼마? 1 넣고 1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 5가 있으니까 4네. 그죠? 자, 4의 세제곱. 문 이렇게 되고, 자, x가 1일 때는 무조건 개수합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쪽에 A6, A5, A4, A3, 2, 1, 0까지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인가? 여기는 자, 여기는 얼마죠?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죠. 그 다음에 이건 플러스 2예요. 그죠? 그러니까 8. 맞나? 7 더하기 1, 8. 8의 세제곱. 그죠? 는 이렇게 되고,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짝수항은 플러스, 홀수항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A6, 마이너스 A5, A4, 마이너스 A3, 플러스 A2, 마이너스 A1에 플러스 A0 이렇게 돼요. 자, 이 두 식을 서로 더해봅니다. 자, 두 식을 그대로 더해요. 자, 그대로 더해준다. 자, 두 식을 그대로 더해줍니다. 자, 이쪽 먼저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4의 세제곱 더하기 8의 세제곱 이렇게 놔두고 이쪽은 지금 A5 지워지고 A3 지워지고 A1 지워지니까 2배에 A6, A4, A2, A0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값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2로 나눠주기만 하면 문제는 다 푼 거예요. 그죠? 자, 요거 나눠주기만 하면 문제는 다 푼 거야. 자, 이제 요거 어떻게 계산하나? 볼까요? 4의 세제곱 더하기 8의 세제곱을 지금 우리는 2로 나눠야 답이 나오는데 자, 위에 거 계산하려고 보니까 수가 너무 크죠? 자, 이럴 때는 약간의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좋아. 자, 8의 세제곱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8이 2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지수법칙에서는 여기 곱하기입니다. 그죠? 2가 3개 곱해져 있는 게 통으로 3개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2는 전체가 9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2의 9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이것은 2의 6제곱이야. 자, 그래서 이 식은 다시 쓰면 2의 6제곱에다가 2의 9제곱을 한 거를 2로 나눈 꼴이 되니까 결국 2의 5제곱과 2의 8제곱이 합이 되겠죠. 자, 2의 5제곱은 32고 그 다음에 2의 8제곱은 얼마죠? 32, 그 다음에 64, 6승, 6제곱이 64죠? 7제곱이 128, 그죠? 8제곱이 256입니다. 256. 그죠? 자,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 288인가? 맞나요? 88, 288. 그죠? 자, 288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2의 거듭제곱은 앞으로 자주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의 10승까지는 외우고 있어야 돼. 2의 10승까지는. 자, 뭐 2의 제곱 한까지는 뭐 쉽게 될 거고, 그죠? 2의 4제곱이 16이죠? 그 다음에 2의 5제곱이 32야. 그 다음에 2의 6제곱은 64고, 그 다음에 2의 8제곱은 128이고,
그 다음에 2의 9제곱은 256이고 2의 왜 안 나와? 나와라! 아이 나왔다. 자 2의 10제곱은 512가 되죠. 뭐 좀 이상하다. 7 빠졌구나 그죠? 에이씨 에잇 자 다 지워버리면 돼요. 자 2의 7승이 128, 그 다음에 2의 8승이 256, 그 다음에 2의 9승이 512, 그 다음에 2의 10승이 1024예요. 2의 거듭제곱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소한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컴퓨터 좀 잘하는 학생들은 우리 컴퓨터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죠. 해상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1024 x 768, 그죠? 칼라, 이진법으로 칼라 얘기할 때 256 칼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이진법은, 이진수의 거듭제곱은 여러분이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32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거듭제곱을 자꾸 쓰다 보면 연습이 돼요. 연습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할 수 있도록 해두시고요. 자, 잠깐 끊었다가 6번 문제부터 갑시다.